오늘의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출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출제됐습니다. 40문제 중에서 무려 40%가.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경향에 맞춰서 이게 박스형 문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고 그냥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10문제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중개사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기업,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요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만 민법 99조 1항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는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그냥 입주권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기억은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아직 당첨 안 됐는데 청약 통장 같은 거 알선하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거래 못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그게 대토권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소위 권리금인데요. 이 권리금은 중개사물 아닌데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금전채권, 이것도 채권은 양도할 수 있잖아요. 민법에서. 금전채권, 이거는 아무나 양도하는 거 중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다 판례입니다. 기출문제 전부 나왔던 내용이고요. 답 5번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이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3개 아니면 4개가 나왔어요. 작년에 무려 200개 지문이 출제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176개 지문이 출제됐어요. 그 말은 이게 오지선다행이 아니고 3개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문 수는 작년에 굉장히 적었지만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옳은 것은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소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할 수 없죠. 그만두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개사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답 1번입니다. 1번. 옳은 것은 1번이다. 이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이 박스형 문제 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개정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또 개정된 내용을 또 테마별로 10문제씩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것도 또 한 번 더 개정된 것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개정된 거.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내드린 문제만 다 정확하게 보신다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거 결격 사유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요? 좀 전에 중개사물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등록 기준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데 나올 확률 98%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결격 사유는.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결격 사유가 나올 확률은 100%라고요. 기억,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결격 사유 아닌 자 등록할 수 있죠.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이다. 선고유예 결격 사유 아니다. 기소유예 결격 사유 아니다.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죠. 유예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거 X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니까 등록할 수 있다. 리얼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못합니다. 결격사유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엄,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선고유예만 결격사유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사람은 답 4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 계속 똑같은 파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겸업, 암기 프린트 24번. 이게 나올 확률 95% 이상이다. 24번. 겸업할 수 있는 것. 기업,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되죠?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죠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임대, 관리, 대행업은 가능합니다. 임대업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대리, 부동산에 대한 입찰대리 가능한데 시험에 붙자 빼버리고 동산에 대한 입찰대리 X입니다. 동산도 나오죠, 공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가능합니다. 리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죠.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억 디귿이 할 수 있는 거네요.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 법인 못 들으려고 그런다 하면은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보복을 또 하니까. 5번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한 증인 신고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 했죠?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전출신고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전에 디귿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한 정의합니다. 3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보면 이전 후 등록한 정의할 수 있도록 3가지 서류를 송부해 주잖아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18번 맨 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답 3번입니다. 3번. 지금 요거 10문제 이게 좋아요. 사실 좋죠, 문제. 쉬운 게 좋은 거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 쌓여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쉬운 문제가 실제 기출문제에 근접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3번이 정답이고요.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보조원 인장등록 해요 안 해요? 인장등록은 개공, 소공만 하죠? 보조원 인장등록 안 합니다. X.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도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대표자 인장 아니죠? 법인의 인장, 니은 맞습니다.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 아니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얼은 대표자 자연인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수업은 다 들어보시고 그 남는 시간에 해야 돼요. 그 혼자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응시자가 39만 명인데 2차 시험 보는 분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거의 4분의 1 이상이 포기한다는 이야기, 2차 시험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물론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근데 포기를 못해, 이게 마약이라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미련이 남는다고. 최선을 다 안 하니까 미련이 남죠. 저는 대학 시험 볼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머리로는 더 이상 공부해도 더 이상 좋은 대학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은 더 점수 많이 받으면 좋은 데 가지만 이거는 우리는 꼭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해볼 만하기도 해요. 상대평가는 아니니까. 지금 상대평가 앞으로 5년 후 정도 되면 상대평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상대평가 하게 된다고 자꾸 협회에서 너무 많다 지금. 오히려 사실 내년에는 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제가 이때까지 20년 넘게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응시자 숫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거 해도 돈 안 된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응시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럼 문제도 좀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집 사야 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 심리적으로 막 내려가면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팔고 싶고요. 지금은 팔려고 해도 못 팔아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는 개그는 있죠.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팔아야 돼요.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못 판다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버티기만 하면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우상향을 하긴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주식도. 지금 주식도 카카오 주식 이런 거 전부 반토막 났다더라고요. 산 거. 그러니까 한 10년은 묻어둬야 돼. 지금 당장 팔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자, 금지행위 시험에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금지행위 법 33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이게 기업 왕따시키는 거 시공시 할 때 공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거 암기 프린터 11번 금지행위 맞고요. 직접거래도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죠? 그래서 건물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도 자격증 따가지고 임대업을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되죠? 그 대신에 손님을 직접 받으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 내놔가지고 세입자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직접거래 아니니까. 판례입니다. 판례. 디귿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리얼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게 시공시 할 때 시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개업공개사 등 투기도장 금지행위입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 투 시공시 투기조장이죠? 있습니까? 11번의 암기 프린터? 네, 금지행위.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11번 암기 프린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은 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공시. 암기 프린터 11번 맨 마지막에 시공시.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3개입니다. 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이거는 금지행위이기는 한데 시공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는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것.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닙니다. 자, 단체를 구성하여 이게 시공시할 때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공동중개 제한.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맞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맞습니다. 리얼 안내문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미엄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입니다. 시. 그래서 답 5번이네요.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시공시입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맨 마지막에 3개 있습니다. 시공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포상금. 포상금도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작년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인데 거짓으로 광고한 경우, 거짓 광고한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가격을 거짓으로 속인 거 500만 원 이하가 되죠? 부당한 표시 광고,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거. 가짜 매물 올리면 가격을 속이면 주로 높게, 시세보다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개공들이 낮게 올리죠, 낮게. 높게 올리면 아예 연락도 안 오잖아요. 미끼 상품 싼 거 우리 백화점 할인한다고 문자 오면 가서 그거 사다가 그것만 사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것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낮게 올립니다. 미끼 상품 500만 원 이하가 들이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은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이 광이 뭐냐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개공이 광고하면서 가격 속이는 것은 500만 원 이하가 들여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X.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다. 50만 원.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이죠. 그 다음에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 다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10문제 이게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늘 2022년 9월 며칠이죠? 19일인가요? 오늘 19일이에요? 19일? 지금 날짜도 잘 모르겠네. 16일이 며칠 안 지났네요, 지금. 서울특별시 X상가에 대해서 보증금 9억, 월차임 100만 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9억 초과죠? 서울에서 9억 초과,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9억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임시로 표준 대개라도 먹으라고 권했다. 요것만 적용된다고 9억 초과하는 경우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해지하는 거 이거 9억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3개월 지나면 혈액 발생합니다. 이것만 적용됩니다. 자, 옳은 것은 올해의 기억 뭡니까? 이게 대항력이잖아요. 대항력. 지위를 승계하는 걸로 본다. 대항력. 내쫓을 수 없다는 얘기죠. 주인 받겠다고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9억 초과하더라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200만 원 연체가 아니라 월세가 100만 원이면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죠. 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2기, 3기, 암기 프린터 30번인가요? 자, 암기 프린터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 맞아요? 30번 그 맨 밑에 2기가 4개, 3기가 3개 있죠? 계약갱신,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거절할 수 있다. 3개의 차임액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기에 인정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기면 석 달 월세액이니까 300만 원 연체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우선 면제. 디귿. 우선 면제 안 됩니다. 답. 그래서 1번입니다. 9억 초과하니까 우선 면제 안 된다고요. 자, 9억 초과하면 안 되는 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이런 거 다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적용되는 거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것만 적용된다. 이게 민법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고 공개사법에도 이런 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출제됐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1번. 기억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칠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